제가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첫째는 뭐 책을 잘 안 읽는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조금 소극적이다.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것은 이건 뭐 꽝입니다.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꽝입니다. 꽝. 그래서 책을 보지 않고, 그다음에 뭐 요즘은 하도 뭐 모바일로 유튜브만 봐도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보니까 역사라도 좀 보자. 역사라도. 그래서 사실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다 엉망이지만은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하지 않고, 이번에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정교조 어느 교사가 중학생들한테 전두환 장군이 뭐 4.3 사건입니까? 그때 또 이승만 대통령 그때부터 전두환 장군이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은 그때 전두환은 2살이었는데 2살이었는데 그때 뭐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가리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주한미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명확합니다. 역사적으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국가도 요즘은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거기서 다시 부흥을 해야 되는 거고, 더더욱이 독일, 일본 이런 나라는 그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패망했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일본은 원자탄까지 맞았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50년에 또 남심을 받아서 전면전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사일성으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회복은 했지만은 엄청난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지금 불과 한 70년 만에 세계에서 전부 선진국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건 보니까 미군이 장기적으로 주둔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왜?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지금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 그랬죠?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다르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얄미울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진 게 언제입니까? 일본이 명치유신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때 멍청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쇄국 정책 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은 지금 세계 2, 3위의 선진 국가이면서 군사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찰떡호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이 빠른 겁니다. 계산이. 요즘은 절대로 국가 안보는 일개 국가가 자기 자력으로 못합니다. 미국마저도 지금 동맹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얻어맞은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나토에 가입했지 못했기 때문이고, 만약에 미군이 고문단 형태로라도 몇십 명 내지 100명만 있어도 절대 침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70불 나라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성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6.25 이후에도 미군이 여기 없었으면은 주한미군이 없었으면은 김일성이 또 김정일이 또 김정은이가 몇 차례는
남침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5.18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이 우리를 이 전면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예. 그리고 전쟁 양상이 옛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베트남 전쟁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공군력이 없으면 전쟁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군이지만은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싸워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이유 첫째, 공군력은 100대 0입니다. 100대 0입니다. 100대 0? 예. 뭐 북한의 전투기 상태도 그렇고 북한 비행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해군은 제가 잘 잡아줘서 우리가 70에 북한은 30입니다. 왜? 우리보다 낡았지만은 잠수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50대 50입니다. 왜 그러냐? 북한은 우선 상비군이 많습니다. 우린 적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장기 복무합니다. 최소한 10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18개월입니다. 18개월. 제대로 훈련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예비군. 우리는 예비군이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예비군이 정예화되어야 됩니다. 예, 이것을 사실은 정부와 군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이 이제 우리를 집어먹겠다고 6.25 때처럼 남침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유혹을 받는 단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내부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에 화가 정말 나는 것이 아까 보신 이재명,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 그 대통령이 정과 사범입니다. 그것도 파렴치 아닙니다. 이건 정말 국제적으로 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니까 기회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지금 주한 중국 대사한테 가가지고 예? 왜 그 시기에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서 지금 중국 대사는 우리 격이 우리나라의 부국장급입니다. 중국에서 일부러 우리하고 조금 심술이 나니까 격을 낮춰서 보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그 신문에 인사하는 거 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 그것도 다시 또 모든 것을 넣고 뭐 대통령 나오겠다고 지금 하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다. 미국은 상비군이 주력이 아니고 주전투력이 아니고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중동 지역에 파견한다 그러면은 현역은 한 40% 되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역들이 동원됩니다. 예비역이. 그 예비역들이 계속해서 전역에서도 계급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또 우리가 조금 미비하지만은 각 도마다 향토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동원사단이 있고 경찰력이 있고 해서 지난 5.18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보안 장치를 가지고 그때처럼 지금 이제 무기고가 급습을 당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때 이 새끼들이요 예비군 훈련도 안 했잖아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고 저는 조금 더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미국이 절대 자기들 이익에 국익에 판단해서 철수하는 거지 우리가 있으라고 붙들어도 철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외교라는 것도 개인과 개인의 그 친분이 모여서 외교가 됩니다. 그런데 저하고 이제 교류하는 미국의 장군들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에서 하는 것은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 한국 국민들은 왜 그렇게 은혜를 모르느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 예? 여러분 미국의 그 대사관이 있는 중에서 대사에 칼춤을 놓은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니 이거 설명을 해야 돼.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일어난 원인이 황태자를 저격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 예,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 저는 그 광화문 집회 마치면 반드시 그쪽으로 가봅니다. 갈 때든지 올 때든지. 주한 미 대사관 주의해 보십시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것들이 365일 있습니다. 예. 일본은요, 일본에도 시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SNS나 여러분 카톡으로 그런 욕 한 번만 받으면은 그 사람하고 원수집니다. 그래서 우리 광화문 세력이 거기서 정말 매주 토요일마다 또 민노총 정교조가 할 때마다 우리가 맞불 집회를 하고 또 우리가 계몽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민한테 국민의식을 껴줘서 정말 한미동맹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이런 걸 자꾸 하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앞장서자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예. 국민들이 깨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위험한 상황은 계속되는 겁니다.